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연휴 사이 글로벌 메모리 기업들의 주가가 매우 뜨겁다 못해 활활 타오르는 상황 속에서 어제 키옥시아가 거점 상한가에 마감을 하고 샌디스코도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마감을 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간밤 미 증시가 정강 후약 마감이 되었죠. 닉스의 ADR도 윗골이 좀 많이 달고 마이크론도 달고 샌디스코 달았습니다. 이 말은 즉슨 우리나라도 아침에 사실상 이 주말과 연휴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반도체 종목군들의 상승이 대부분 시가 이후에 반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급의 흐름에 따라서 추가 상승이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라는 말을 주말 시향에서 전달드렸는데요. 오늘은 명확하게 최근 들어왔던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중간에 좀 빠져나가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 아무래도 대외 환경 자체가 미국의 이 장기물 금리의 이 지속적인 상승과 중동 문제의 이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또 물가 상승 압력이 국채금리 상승 압박으로 이어지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그 악재의 연속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꼬임이 풀리지 않는 매듭으로 계속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이죠. 주가가 지수가 5천대 있을 때에 이런 내용들이 안 나왔을까요? 시장에? 그때는 오히려 막 이란과 막 전면전한다 뭐 한다 뭐 미사일 쏘고 난리도 아니고 사우디 홍해까지 뭐 막내 어쩌네 하면서 더 안 좋았습니다. 유가 95불 WTI 올라가고 그때 당시도 30년물 국채 금리가 오늘은 좀 5.3까지 올라와서 그때보다는 좀 높지만 5점이 거의 5.3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전히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움직였었죠. 근데 그때와 지금 어떤 게 다를까요? 다른 건 딱 하나입니다. 종합주가의 위치 그리고 단기간에 반등한 증시의 반등의 폭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정 구간에 올라오는 시장에서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아래에서 산 사람들은 차익 실현의 욕구가 그리고 위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은 이쯤 했으면 일단 물량을 일부 줄이고 다시 리밸런싱을 해야 되겠다라는 포트 재편성의 욕구가 서로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의 반등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장은 저도 우리 회원님들 방송에서도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을 했지만 펀더멘탈 기업의 이익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지수의 위치와 그다음에 이런 주가의 흐름, 수급 이런 게 이러한 펀더멘털이라든지 이런 모든 거를 선행하기 때문에 이걸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시장에 접근하는 게 지금의 시장으로서는 옳은 것이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이 폭락할 때 3조 달러에 대한 숨겨진 부채 이야기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엔비디아발 등등 해서 순환 금융 출자 이런 말 없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모리 가격 시장이 폭락하는 구간에서도 메모리 스팟 가격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간에서도 올라가고 있어요. 전혀 다를 건 없단 말이죠. 근데 어쩔 때는 증시가 폭락을 하고 어쩔 때는 폭등을 하고 하는 이 과정은 5월에서 6월 사이에 코스피 지수가 원웨이로 상승을 쭉 하고 7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원웨이로 쭉 하락을 했죠. 그리고 앞으로는 원웨이가 없는 시장, 울퉁불퉁한 시장을 이미 우리는 폭락할 때 암시를 해드렸습니다. 아마도 시장은 그렇게 가겠죠. 울퉁불퉁.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시장의 박스권 하단을 어디서 만드는지 그리고 WDB 어디서 나오는지 동시에 코스닥이 지난번처럼 개폭락은 하지 않습니다. 우량한 기업들, 좋은 기업들은
빠져도 시장 참여자들이 그 기업으로 더 달라들려고 노력하지, 안 되는 놈들은 또 철저하게 버리면서 종목군들이 옥석을 가리는 시장으로 이제는 더욱더 가속화되는 재편의 시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장의 금리 관련해서 분명히 저는 경계의 심리는 좀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완벽하게 쫄아서 시장을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제가 한 가지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늘 뭐 아침부터 저희가 뭐 했던 거는 올라갔던 기업들 뭐 일부 차익해라, LS든 뭐든 지금은 책 실현을 해야 될 때다, BHI도 뭐 하나마이크론도 등등 올라간 종목군도 일단 좀 수익 실현을 하고 현금 확보를 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5장에서는 오늘의 시장의 하락 트리거는 아무래도 일본 쪽이 트리거를 좀 만들지 않았을까. 더 이상의 전 세계는 싼 엔화를 가지고 캐리 트레이더를 할 수 없는 환경까지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전 세계는 약간의 유동성 경색에 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일부의 경계감을 좀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로 오늘은 매수하기 그렇게 좋은 날은 아니었다. 그래서 딱 제가 18일날, 그러니까 어제 시황에서 정확하게 적어드렸어요. 추격 매수하지 마라고. 시장에 추격 매수하지 마라, 추격 매수하지 마라, 가진 자는 좀 던져주고 좀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 네, 이게 오늘 시황에 어떻게 보면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명확한 시장관이고, 어느 섹터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지,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반도체는 시장이 폭락하건 폭등하건 시장의 코어일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를 능가할 만한 글로벌 중심 섹터와 이 돈을 많이 버는 섹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로 이쪽의 메모리 쪽을 빼놓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메모리의 문제는 엄청난 변동성을 유발한다라는 게 투자자들로 하여금 환희와 공포를 교차시키면서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시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지수의 위치에 따라 악재가 되기도 하는 시장입니다. 높은 금리 문제지만 계속 높았던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모든 악재는요, 그리고 모든 호재는요, 사실상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게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슈도 시장도 박스권이라는 것이죠. 지금의 시장, 당연히 주가지수가 저점 5250포인트에서 오늘 고점 7200포인트까지 2000포인트가 올라온 시장이고, 증시가 92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 빠졌다가 2000포인트가 올랐으니까 뭐 산술적으로 보면 하락의 50% 정도는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코스피에.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번 반등에 대한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에서 금리라는 트리거, 일본이라는 이슈가 맞물리면서 시장의 하락의 폭을 키웠다. 이번 반등폭의 3에서 50%를 되돌리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좋은 종목군들, 좋은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대폭락은요, 엔스로픽의 IPO, 오픈 AI의 IPO 전까지는 어찌어찌 시장이 끌고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게, 아침에 증시가 시작하면서 SK 하이닉스가 171만 5천원을 돌파하면서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 저도 선물로 171만 5천원에 그냥 예약 매수 걸어놓고 올라올 때 탁 찍어서 사면서 조금 177만원까지 좀 끌고 가며 닉스 매매를 좀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거의 뭐 닉스 샀다 팔았다, 그러니까 숏을 쳤다 풀었다, 숏을 쳤다 풀었다 하면서 하루 종일 뭐 숏 하방 베팅 좀 위주로만 SK하이닉스 매매를 했고, 신규주, 네, 오늘 상장한 인제니아라는 종목 돌파 매매 딱 한 번 하고, 사실 원하는 종목군들이 내려오지 못해서 네, 매매를 이어가지는 못했던 하루였습니다. 아무튼 이따가 지수 차트를 보겠지만, 지수에서 7100에서 300까지는
100조의 매물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거듭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연휴 사이에 워낙 해외에 IT 반도체, 특히 메모리단의 종목군들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오늘 아침에 희망을 좀 가지고 좀 시장을 바라봤어요. 그 희망의 근간은 뭐냐? 다른 게 아니다.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사주지 않는다면 국내 증시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100조라는 돈이 개인들과 기관이 다 물려버렸는데 이 상황에서 연기금이 리밸런싱을 안 해서 사줄 주체가 없는 거예요. 전익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고달프고 스트레스인 거 아닐까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은 여러 가지 있죠. 장중에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저도 아침에 이게 몇 시냐면요 굉장히 빨라요. 오늘 시장 안 된다, 꺾인다, 뭐가 안 좋다 하지 마라. 바로 아침에 10시 넘어가면서부터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프로그램 꺾이는 상황 이 자체가 딱 봐지면 아침에 10시 넘어서 이때 꺾이기 시작하더니 이때부터 원웨이로 팔아버립니다. 티가 잘 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시장에서 하루 종일 팔아도 외국인들이 처음에 1조 5천억에서 한 500억 줄었다가 뭐 점심쯤 돼서야 이게 1조 한 3천억 되다가 한 11시쯤 됐나 일본 증시 빠지고 나스닥 선물 밀리고 하면서 급격하게 내려왔고 오후까지 원웨이로 뺐기 때문에 사실 아침에 굉장히 빠르게 외국인들이 1.5조를 샀다가 오후에 산 거 다 토해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기관까지 팔았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순매도가 2.5조가 나온 것이다. 고점에서 이렇게 보면 합리적인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지수가 7100에서 7300의 구간이었기 때문에 오늘 조금 하락폭이 큰 거고, 만약에 외국인들이 어디서부터 샀냐? 5900에서부터 6600까지는 그냥 계속 샀잖아요. 그럼 보수적으로 우리는 6500이나 6300 가면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시장을 관찰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수급적 부분에 대한 해석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유튜브에서는 말씀 못 드렸지만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사실 미국 시장도 나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종목군들도 나쁘지 않았지만 유동성 환경이 굉장히 타이트해졌다라는 말을 주말 방송에서 저는 회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반등을 해도 전강 후약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 어렵고, 오히려 반도체 외에 대안을 찾는 게 오히려 더 낫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심플하게 반도체만 변곡이 아니에요. 지금 에너지가 없으면 반도체가 얼마가 있든 어쩌든 돌아갈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 쪽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봐야 됩니다. 8월 20일 우리나라의 12차 정기본이 나올 거예요. 12차 정기본. 그때 반도체 클러스터 3대 메가 팩토리 등등의 부분이 더해지면서 전력 기본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하나의 기회의 요인으로 삼아볼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최근에 시장의 이 유동성 흐름이 그닥 좋은 건 아니에요. 고객 예탁금은 100조가 깨졌었고 신용 잔고는 33조에서 27조까지 빠졌다가 다시 31조까지 엄청나게 빨리 늘어나고 있죠. 즉 신용으로 증시를 올렸기 때문에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모래성 같은 수급이다. 개인의 수급이 약간 모래성 같은 수급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회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모래성은 잘 무너지겠죠. 그러면 변동성이 생깁니다. 변동성 하단에서 종목을 잡을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 지금은 코스피가 오늘 볼린저 밴드 상단을 찍었어요. 보통 이렇게 약세장에서 그리고 반등하는 국면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찍으면 빠지는 게 기본적 상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미 증시는 2일간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물에 따른 폭등하면서 상당히 분위기 좋았는데 말이죠. 막상 국장 열리니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빠지는 마술을 보여준 정강 후약 장세로 마감이 되었던 장이었습니다. 7월 시장이 폭락할 때 나
8월 초 반등할 때나 그리고 오늘 빠질 때나 뉴스 플로우를 쭉 훑어보면 바뀐 거라고 하면 엔비디아의 금융 플랫폼 오픈AI 보증 여전히 순환 금융을 바탕으로 지원의 지속 정도지, 빠질 때도 오를 때도 이를 제외하면은 변한 게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리 물론 무지하게 높고 오늘도 30명물 5.3% 채권금리가 넘기면서 새 역사를 쓰고 있으니 상당히 거슬리기는 하나, 이 또한 고금리 고착화라 현금 창출력이 좋은 기업은 보통의 경우는 희소성의 가치를 인정받고 오히려 오르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금리도 저한테는 별로 이게 신선한 악재도 아닌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오늘 일본의 국채금리 상승과 엔화와 그 원화가 동조화를 또 이루지 않고 엔화만 또 빠져버리는 또 이상한 또 약간의 신세계를 좀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오늘의 시장의 문제는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일본이 시발점이지 않았을까. 이러한 제가 판단이 안 됐다라는 것은 저 또한 불확실성이잖아요.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 종배를 안 합니다. 주식을 안 사요. 즉 불확실성이 약간은 있었다. 즉 경계감이 있었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쎄했습니다. 이를 제하면 그냥 원래 생각했던 코스피 기준 7100에서 300 구간 100조의 매물대, 외국인이 받아주지 않으면 빠진다가 주말 전략이니 그에 맞게 시장을 보면 그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오늘 시가부터 산다라고 했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솔직히 오늘 2%대뿐이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배팅을 한다면 SK하이닉스 보는 게 맞았던 시장이었고, 그거를 제외해서 반도체 소부장들 나쁘진 않았습니다. 나쁘진 않았는데 워낙 종목군들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신규상장주 많이 움직이니까 신규상장 매매했으면 뭐 그냥 무난했지 않았을까? 무난했지 않았을까? 이 정도 생각 정도 드네요. 자, 이 정도 생각이 든다. 자, 지금 여러분들 시장을 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하냐,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시장을 여러분들 너무 믿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돈 잘 버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AI 필요하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그냥 다 아는 종목이 싸지면 사는 거고 비싸지면 안 사면 되는 거고, 응? 이거에다가 목숨 걸고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주식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네요. 전략을 우리가 박스권으로 잡았다면 목표치에 도달하면 줄일 건 줄이고 그 구간에서는 일단 확인해 주고 지뢰가 없는지 확인되면 그때 가서 봐도 저는 전혀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는 코어 섹터입니다. 다시금 박스권 하단을 만들지 여부와 최근 들어온 메인 10조의 순매수가 순매도로 전환되고 다시 어디서 사는지가 중요하는데, 이번 지수의 반등 파동에서는 6천 초반권에서 계속 잡아주는 수급이 존재했기 때문에 안전마진 느낌이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수 하단을 전일과 함께 기다려 보시고, 코스닥 기준에서 금일 박스권이 조금 깨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 말은 850에서 전후로 지지되던 힘이 오늘 코스닥 지수 3에서 5일선을 이탈하면서 전체적으로 좋지 못한 수급이 못한 상황에서 수급 또한 6개월 동안 개인이 대량 매수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쪽도 그리 수급상 좋지는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수가 빠질 수는 있는데 그 안에 옥석 가리기가 코스닥에서는 분명 나올 것이다. 코스닥을 떠나 중소형주에서 분명 그런 현상이 저는 많이 나올 거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 전익 없는 자는 기다리고 있는 자는 매도하고 대형주는 다시 더블딥을, 코스닥 기준 포트폴리오 기준을 에너지 ESS 쪽 뭐 여기에 데이터 센터 쪽도 있고 소부장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군들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금리가 높을 때는 듀레이션이 긴 쪽은 좋지 못한 경향을 보이고요. 즉 현금 창출 능력이 좋은 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적 우세하고 있는 AI 관련된 섹터가 좋겠죠. 유니트리 상장을 하루 앞둔 내일 상장입니다. 상황에서 로봇주는 단기 세론에 주의하셔야죠. 듀레이션이 긴
쪽입니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산업에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주의를 하는 날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같이 연휴를 끼고 갭이 들 경우는 통상적으로 투자자들이 생각할 시간이 풍부합니다. 이게 똥인들이 젠장이지만 일단은 시가에 웬만하면 다 반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호재가 시가 부근에 다 반영되는 경향이 있고 이후 정강후약으로 만약에 가버리고 시가를 훼손하게 되면 오히려 그간의 기대감과 희망으로 올랐던 시장이 빠지는 게 다반사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쫄쫄쫄 밀렸을 때 눌림 받으면 굉장히 타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주의하시면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간 기대감으로 버텼던 물량까지 오늘 튀어나오니 하루 종일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미장의 닉스 저항이었죠. 샌디스크 저항이었고 마이크론도 저항이었습니다. 나스닥 또한 이음봉이니 아무튼 더블딥의 기회가 다시 온다 생각을 하시면서 천천히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나마 저는 시장이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테마가 순환되고 있고 신규주로도 대금 터트리고 올라오는 것 자체가 돈이 돌아가는구나, 돈이 돌긴 도는구나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장 하락에 너무 지레 겁먹지 마시고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찬스의 시간이 오고 있다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수 좀 볼게요. 지수 보면 이제 코스피 기준에서 저는 사실은 7,500, 0.5까지는 올라갈 줄 알았어요. 왜냐면 MSCI 그 한국 EM 지수가 그래도 50을 넘겨놨으니까 여기는 한번 터치하겠지 생각했는데 그냥 딱 여기랑 거의 대동소이하게 반틈 올라오고 그냥 끝났구나 이렇게 봐야 되고, 닉스가 어제 봤을 때 시가 회복하고 윗골을 달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패턴을 그렸잖아요. 윗골이 달면 급락 뭐 이렇게 해서 경계 매물이 나올 수 있겠다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고, 마이크론도 저항을 받고 빠지니까 단기 반등폭도 제법 된 상태에서 밀렸구나, 샌디스크 뭐 바뀐 거 하나 없이 올랐으니까 밀릴 수 있구나 뭐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국장의 반도체 하락이 미장의 하락을 저는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추가 하락을 한다면 일단은 하락이 좀 멈추는지 반도체 대형주들을 체크하고 볼 것 같습니다. 지수는 지금 N자형으로 이렇게 반등을 했죠. 상승 N자로 반등을 해서 넥라인에 부딪혔기 때문에 다시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어요. 122평선에 이제 깨지면서 이 하락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못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이어진다면 조금 한 템포 슬로우하게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대형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전자닉스는 코어고 나머지는 이제 에너지 쪽을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관심 종목들 하나하나 좀 볼게요. 자, SK 이터닉스 최근에 수급도 나쁘지 않고 추세도 나쁘지 않습니다. 정기보험 앞두고 있고 빠지게 되면 뭐 11선 근처라든지 최대한 싸게 매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오시아 홀딩스 다 팔아버려 가지고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데 다시 내려오면 잘 기다렸다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에너지 관련된 섹터의 종목군들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은 다른 것보다도 그냥 ESS 관련해서 LNF가 좀 떨어지면 이렇게 선 하나 그어 놓고 보면 이 자리가 이제 하나의 맥점이죠. 여기서 물려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물리면 그냥 잘 들고 그냥 장기 투자해 버린다 생각을 일단은 하고 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LNF. 그다음에 BHI는 최근에 올라온 구간에서 이제 차익 실현을 일부 하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BHI도 뭐 일부 팔고 또 떨어지면 잡으세요. 좋은 기업들 위주로 이번에 종목을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거는 똑같은 관점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대략 한 6에서 70%, 기본이 70% 가까이 빠졌죠. 아니 지금 100%가 올랐어요 여러분들. 상승의 폭이 100%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팔아야 돼. 안 팔고 어떻게 버팁니까? 좀 팔고 나머지만 들고 가라. LS 구리 지금 미국으로 향하는 구리의 물동량이 어마무시합니다. 구리 과거에는 그 테마주가 많이 올랐죠. KBI 메탈이라든지 뭐 등등. 근데 찐은 LS예요. 찐이 올라야 돼. 판이 바뀌었어요. 찐을 보십시오. 떨어지면 잡아라. LS도 잡아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OCI 했고 친환경 했고 그 다음에 NHM부터 좀 보죠. 단일가로 정말 정신없이 올려버렸는데 이런 거 단일가 끝나고 한번 폭락시킬 거예요. 폭락시키면 NHM 관심 갖고 좀 보고 있고 SGC 에너지도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평소에 거래 대금이 많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급등했던 하나의 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단에서 잘 기다려서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게 후성 오늘 올라와서 그냥 다 날려버렸고 LS 좀 팔고 하나 마이크론 41,500원 위로 올라갔을 때 좀 팔고 뭐 이렇게 오늘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바디도 GLP-1으로 인한 실적 그 다음에 하나의 트렌드한 종목이 됐다라고 했죠. 강하게 올려놓고 지금 조용히 빠지고 있는데 잘 기다려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이 그냥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삼성전기 최근에 제일 강하게 올라왔죠. 빠질 때도 이 종목은 특별하게 빠질 때도 격하게 빠집니다. 격하게 빠지면 하단에서 대형주 갈 때 관심 있게 대형주로는 대형주로 본다 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딱히 지금은 맞다니 종목을 볼만한 거는 많이는 없어 보입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현대해상 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슬로우하게 시장을 볼 때는 슬로우하게 보다가 또 당겨야 될 때 뭐 시장 봐야 될 때 뭐 이렇게 구분해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한 생각은 좋은 종목은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기다리면 무조건 좋은 구간에서 살 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 시장 보시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